네, 반갑습니다. 자, 잘 지내셨습니까? 네. 공부를 많이 하셨고요?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할 예정이란 얘기지, 그죠? 자, 저번 주에 암기사항 정리하는 거 몇 개 했는데, 한번, 암기법이니까 한번 적어 볼게요. 첫 번째, 이제, 한 것이 일반 중개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그죠?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 4가지. 어떻게 암기했죠? 네? 네, 물가 수준. 공부를 안 했구만. 물가 수준. 그죠? 맞아. 물은 뭐죠? 물? 중개 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처음 들으시는 분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다 시험 치면 다 탈락이에요, 원래. 지금 뭐 처음 오시나 지금은 한 2달 들으나 다 어차피 탈락이야. 다 불합격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은 당황하지 말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물은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위치랑 규모, 그 다음에 가는 가격이죠. 가격이에요. 거래 예정 가격. 수는 중개보수. 준이 준수사항.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죠? 듣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 누적이 돼야 되거든. 공부 양이. 자, 두 번째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시 공개해야 할 정보죠. 정보 공개 사항 9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암기합니까? 이거 중요하죠. 특벽시에 가면 뭐가 있다? 이판리가 있죠. 이판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 아주 좋은 땅, 공금지. 요거는 좀 기억하고 있네. 특벽시, 이판리, 공금지.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죠. 이 동네에서 이제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특벽시, 이판리, 공금지. 자, 특이 뭡니까? 특이? 네, 특정 사항. 그러니까 중개사항물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이에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구조, 방향, 뭐 건축 연도 같은 거 이런 걸 특정하기 위한 사항. 벽은 벽면이잖아요. 벽은 벽면이지 뭐. 벽면 도배 상태. 시는 시설물이잖아요. 내 외부에 있는 거. 수도, 전기, 가스, 서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소 상태 이런 걸 말해요. 입지, 또 도로, 대중교통,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환경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일조, 소음, 진동, 리. 권리관계,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작권 같은 거.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금액이죠. 거래 예정 금액. 공시지가. 주의해야 되는 게 2가지 있다고 했죠.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각 권리자의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고,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 임대차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요거는 권리 관계는 공개하면 안 되고, 그죠? 제가 바로 얘기했죠. 잘못 얘기했어요? 바로 얘기했죠. 네. 권리자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고, 임대차는 공시지 같은 경우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 가능. 그 2개를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건 안 했죠. 정보방은 안 했죠. 근데 소개는 잠시 했죠. 오늘 나올 거고 부분 정일사라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사항 그렇죠? 확인 설명사항을 해볼게요. 확인 설명사항은 정보 공개 사항이랑 거의 내용이 똑같다고 했어. 어떻게 암기하느냐 하니까 기권금을 공시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권금을 내니까 뭐를 준다고? 배를 얼만큼? 한 입 줬다 이 말이지. 배 한 입 줘 이 말이지. 자, 기는 뭘까? 기는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특정 사항이랑 똑같은 거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같은 거. 권리관계 똑같은 거예요. 권리관계. 이때 금액은 2가지가 있죠. 거래 예정 금액하고 중개보수 실비 금액.
중개보수 실비 금액이 여기 들어갑니다. 금액이 두 가지니까 공급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 토지 이용 계획 들어가 있고 시 똑같아요. 시설물, 내부 시설물, 배. 도배인데 앞에 벽면 있죠. 벽면 있고 여기 바닥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바닥면이 들어가 있어요. 환 똑같다.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이 조가 뭐야? 자, 조건 아니고 조세예요. 조세. 조심하셔야 돼. 조세예요. 7일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요것도 정보 공개 사항에는 없는데 확인 설명 사항에 있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계약서입니까?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 필수 기재 사항. 어떻게 암기하죠? 거물계, 그죠? 거물계에 속한 누구? 거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조교약이다 이 말이지. 조교약이. 거는 뭡니까? 거는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 개는 계약일, 계약 체결일. 다시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거래 금액이에요. 거래 금액이에요. 거래 예정 금액 아닙니다.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인도 일시,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이에요. 권리 관계 아니고 권리 이전의 내용이에요. 권리 관계 아니고 여기 이제 조건이에요. 조건. 이거 조건 또는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약정. 그밖에 약정 내요. 어제 민법 시간에 조건 기한 했습니까? 다 들었어요.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심심해서. 오후에. 중간고사 10점 올라가면 핸드폰 이런 거 했죠? 핸드폰 사달라고, 사준다고, 조건. 자,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계속 들어요. 이것저것 듣는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오후에 잠도 잘 안 자요. 한 30분 잡니다. 30분.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없지? 없죠. 그 다음에는 금지행위에 보면 금지행위 했었죠. 네, 금지행위에 보면 매무소거라고 했습니까? 네, 매매업, 무등록과의 협력, 그 다음에 초과수수, 거짓된 은행. 요거 몇 대 몇이에요? 네, 1대1이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돼요. 1대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그 다음에 관련 있는 증서, 직접 거래, 쌍방 대리, 투기 조장, 시세 부당, 중개 제한. 요거 몇 대 몇? 3대 3이에요. 관직상 투시 중. 그래서 이렇게. 자, 머리를 좀 숙여주세요. 머리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돼요. 요거 말고도 이제 손해배상 책임 있죠?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가지고, 그 예치제도와 관련해가지고는 예치명의자가 있죠. 예치명의자는 개업하고 은보, 신체, 공전. 맞죠? 그다음에 예치기관으로서는 금공신. 보증서 발행기관은 금보. 이렇게 암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228페이지입니까? 보수할 차례네, 그죠? 자, 보수인데, 보수는 우리 시험에 과거에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좀 되는 편이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안 나온 적도 있고, 그죠?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론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2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론. 계산 문제 같으면은 이론을 잘 알고 있어야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어. 계산 문제는 곱하기만 잘하면 돼. 다른 건 필요 없고 곱하기만 잘하면 되고. 우리 문제에서 나오는 이 계산 문제는 무조건 풀어야 돼요. 개론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약간 제낄 필요가 있어요. 계산 문제를 공부를 많이 개론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여기 시험장에 가면 또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풀릴 것 같은데도 잘 안 풀려요. 개론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그래서 개론은 보통 민법 다 풀고 난 다음에 계산 문제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시간 나면 풀고. 근데 우리는 바로 풀어야 돼요. 바로 계산 문제. 이건 계산도 아니기 때문에 곱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중개보수. 중개보수가 있고 여기 이제 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 등은 실비입니다. 실제 드는 비용 있죠. 실제 드는 비용. 실제 드는 비용이 이제 등이라고 볼 수 있겠지. 우리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에 관해서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소정의 보수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개해주고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가 맞는데 다른 업무를 해주고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라고 안 그럽니다. 그걸 왜 구별해야 되겠습니까? 더 많이 받고 싶어서. 그럴 수 있죠.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자, 왜 구별해야 됩니까? 그래, 초과 때문에 그래요, 초과. 중개보수는 우리 금지행위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돼. 네? 근데 이제 다른 업무를 해주고 받는 보수는 자기 능력껏 많이 받아도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 중개보수 청구권이란 말이 있는데 중개보수 청구권은 언제 발생됩니까? 중개보수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의 발생인 행사 아니고 발생. 무슨 계약 체결? 중개계약 체결이에요. 거래계약 체결 아니고 중개계약 체결이에요.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 바로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이 되는데 행사는 당연히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행사하겠죠. 근데 소멸되는 경우도 있어요. 중개보수 청구권이 언제 소멸됩니까? 물론 계약이 체결되면 소멸되겠지. 그거 말고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가지고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 그러면 소멸합니다. 개업이 잘못했으니까. 그 반대로 의뢰인들 간의 잘못으로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아요. 청구할 수 있다는 소리지. 개업이 잘못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중개보수의 기준. 중개보수의 기준은 중개대상물이 주택이냐 주택 아니냐에 따라 구분합니다. 자, 첫 번째 주택이다. 주택 같으면요. 그 기준이 첫 번째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각 시, 도, 조례로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을 중개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뭘 찾아봐야 돼요? 보수를 받으려고 하면? 네, 여기 정확하게 그냥 조례하면 안 돼. 시도조례 성의 없다. 그냥 조례하지 마세요. 성의 있게 하세요. 조례하지 말고 뭐라고? 시도조례라고 하세요. 뭐 성의 없게 조례 이러고서 막 하지 마. 시도조례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게 조례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시도조례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조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도조례를 봐야 된다. 이럴 수도 있죠. 두 번째.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하고요.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수 있습니까? 자, 주택은 여기 울산 남구에 있는데 주택이 사무소는 해운대구에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지. 뭘 봐야 되냐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를 봐야 돼요. 자, 주택이기 때문에 일단 시도조례를 보는데 어느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예요. 자, 주택이 여기 있다고 했죠. 여기 남구에. 근데 사무소는 해운대구에 있다. 그럼 뭘 봐야 돼? 뭘 봐야 돼? 근데 그래?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럼 예시대로 대답해야지. 다시 하게, 다시. 아, 참. 주택이 여기 있다고, 남구에, 울산 남구. 여기 몰라요? 울산 남구? 다시 할게요. 자, 한번 얘기하세요. 자, 여기에 있다고, 여기에 있다고, 주택이. 근데 사무소는 해운대구에 있다고요. 그럼 뭘 봐야 돼?
이상하고 다르다. 물건지 뭐야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잖아. 그럼 예로 대답해야 돼요. 부산시 조례를 봐야지.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뭔가 좀 크게 좀 착각하면서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죠. 부산시 조례가 나와야지. 시도조례 물건지 하고 싶은 얘기 막 다 아무 말 대잔치 막 다 하고. 자, 부산시 조례 그렇게 대답이 나와줘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해운대구 부산에 있는 거 다 알잖아. 하여튼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부산시 조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세 번째가 분사무소 있죠. 분사무소에서 주택을 중개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지. 분사무소에서 주택을 중개한다 그러면 뭘 봐야 되냐 하니까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일단은 주택이기 때문에 시도조례입니까? 맞아. 주택이기 때문에 항상 시도조례가 생각나야 돼요. 주택은 시도조례거든. 근데 분사무소에서 주택을 중개한다. 분사무소 주택 중개한다 그러면 분사무소 소재지다 이 말이에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가 아니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보통 내가 주된 사무소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주택에 관한 중개보수만큼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분사무소에서 주택이 아닌 상가를 중개한다 그러면 일단 시도조례는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상가를 중개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볼게요. 요거는 주택 끝났어요. 주택 외로 가볼게요. 주택 외는 뭐가 기준이냐 하니까 국토교통부령이에요. 국토교통부령이죠. 일단 주택은 그 기준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주상복합이에요. 복합건물. 복합건물을 중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합건물은 이제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뭘 따져야 되냐면 주택을 따져야 돼요. 주택 면적을 따져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다라고 하면 이거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주택으로 봐야 돼요. 주택 기준을 적용하겠다 이 말이지. 요걸 적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요거 위에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그러면 문제 나오겠죠. 지문에, 지금 문제에 나오겠지. 자, 복합건물 중에서 주택 면적이 딱 2분의 1이다. 그럼 뭘로 봐야 돼요? 주택으로 봐야 돼요. 알고 있죠? 2분의 1은 2분의 1 이상이 포함됩니까? 포함돼. 그런 거 알고 있잖아. 그런 건 달리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고, 그건 알아서 해야 돼. 자, 그럼 주택의 면적이 3분의 2다. 그러면 이거 뭘로 봐야 돼? 주택으로 봐야 됩니까? 그거 설명 못 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이 크냐, 3분의 2가 크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좀 애매하게. 자, 이거 잘 보셔야 돼. 주택 외의 면적이 2분의 1이다. 그럼 뭘로 봐야 돼? 좀 상당히 빠르네. 숫자적으로 상당히 빠르네. 산수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자, 다른 사람 대답이 늦게 나오잖아, 지금. 주택 외의 면적이 2분의 1이면 뭘로 본다고? 주택으로 봐야 돼. 왜? 나머지 2분의 1은 주택이니까. 맞죠? 주택 외의 면적이 3분의 1이다. 뭘로 봐야 돼? 주택을 보겠죠?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돼. 그래야지 기준이 달라지니까.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겠지. 판단이 다르면 답이 틀리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기준에 따른 뭐가 있냐 하니까는 한도가 있어요. 이 한도, 이 기준에 따른 한도. 칠판 깨끗하게 지워지는데 좀 덜게 지워놨네. 실장님. 깨끗하게 지워지는데? 보세요. 여기 허옇잖아. 허옇잖아. 보세요. 여기는. 깨끗한데? 여기 보세요. 성의 없다. 아니, 깨끗하게 지워지는데, 이거? 이렇게? 자.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두
중개보수 한도. 이 기준에 따른 한도. 다시 첫 번째, 주택하고 주택외로 구분합니다.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근데 우리 법에는 그 일방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일방의 범위가 우리 법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근데 그 일방의 범위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쌍방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면. 요율 자체가 일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나온 값에다가 곱하기 2를 해야지 그게 쌍방한테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곱하기 2를 하는 걸 깜빡하고 그냥 이제 구한 답을 그냥 바로 체크하고 나오는 거지. 바로 보기에 그 답이 그 보기가 있으니까. 또 그냥 100만 곱해가지고 나온 답이 100만 원이 있으니까 100만 원 찍고 바로 나오는 거예요. 곱하기 2를 안 하고.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곱하기 2를 안 해가지고 틀린 사람 많아요. 너무 급한다 거지. 그리고 보기에 자기가 구한 답이 막 있으니까.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있으니까 막 반가워가지고 막 100만 원 찍고 바로 나온대. 바로 나와가지고 언니한테 물어보잖아요. 언니 이거 100만 원 맞지? 그래서. 그 언니는 뭐라 그래? 곱하기 2 해야 된다 이러면서 200만 원이잖아 이러면은 그때부터 실망해가지고 안 되니까 점수 이렇게 막 매겨보고 하지 마세요. 그냥 물어보고 하지 말고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세요. 그 다음 시간 시험 있죠? 그걸 준비하세요. 매겨보지 마 절대. 언니도 모르고 다 틀렸어. 자, 하여튼 일방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거래에 따라 좀 틀리다. 매매 교환. 이 매매 교환은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 한도가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제일 작은 범위가 1천분의 4 이내고 여기에서 제일 큰 게 지금 1천분의 7 이내예요. 일단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1천분의 4에서 1천분의 7인데 여기 이제 제일 작은 거래 금액이 5천 미만이고 제일 큰 게 15억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 사이에 6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6가지 단계. 그 단계에 따라서 이 범위 안에서 지금 정해놨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그냥 1천분의 9밖에 없었거든. 그거 그때 공부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1천분의 9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옛날에 한 1년, 2년 됐나? 1년 된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임대차 등. 임대차 등은요, 제일 작은 범위가 1천분의 3 이내에서 1천분의 6입니다. 6 이내.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이 얘가 주택에 관한 중개보수 한도잖아요. 주택. 그러면 얘가 국토교통부령이겠습니까? 아니면 시도조례겠습니까? 얘가. 그렇죠. 시도조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주택이니까 아무래도 시도조례 따라 봐야 되니까 시도조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시도조례라면 제가 이걸 어떤 시 도구를 적었겠어요? 어떤 시를 적었겠어요? 제가 적은 것이. 부산에 살다고 부산 거 적었겠어요? 울산에 왔다고 울산 거 적었겠어요? 서울 거 적었겠어요? 뭘 적었겠어요, 저거를? 어느 시도조례를 적었겠어요? 서울 거? 왜 서울 걸 적겠어요? 시도조례는 여러분들 그냥 애우는 게 아니에요. 시도조례는 애우는 게 아니야. 저거는 시도조례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시도조례를 제가 애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국토교통부령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이지 우리나라 공통이에요. 국토교통부령 몇 개 되나? 한국밖에 없어요. 국토교통부령 저거 공통이에요. 우리나라. 저 범위 안에서 각 시도조례로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각 시도조례는 애우는 게 아니에요. 문제 줍니다. 준다고. 거래금액 얼마에 따라서 X 조례 이래가지고 딱 준다고요. 애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애울 건데 그거를. 근데 요 국토교통부령 요거는 애워야 돼. 요거는 물어볼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금액을 딱 정해놓고 얼마. 뭐 어떻게 되는지 요율이. 금액에 따라서 얼마. 그래서 요거는 애워야 됩니다. 일단은 나중에 표가 있어요. 표를 애우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이
자, 두 번째는요. 주택이 아니다. 주택이 아니다. 그러면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오피스텔. 자, 이때 오피스텔은 일정한 규모의 오피스텔인데, 자, 요 규모가 뭐냐 하니까 첫 번째,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요건 외워야 돼. 85 숫자를 외워야 돼요.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85가 포함되는 거죠. 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졌고 전용 입식 부엌이 있어요. 부엌,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이랑 목욕 시설을 갖춘 시설, 오피스텔. 화장실에 목욕실에 딸린 시설 포함되고. 자, 요거는 거의 안 해도 돼. 요거는 문제에서 줍니다. 문제 자체에서 가로해가지고 요런 시설이 갖춰졌음. 그러면 그러면 이 오피스텔이구나 라고 판단해야 돼요. 근데 요거는 외워야 돼. 85는. 그 이거를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그래요. 이 오피스텔은. 자, 요것도 마찬가지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그 일방의 범위가 우리 법에 나와 있다. 매매하고 교환의 경우에는 얼마냐 하니까 요거는 1,000분의 상한요율이 5입니다. 그래서 5 이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임대차 등이다. 그러면 요거는 1,000분의 4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안 줍니다. 문제에서. 이 요율은 안 줘요. 요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지. 계산 문제 풀 때도 요율 안 줍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서로 바꿔서 내지. 5, 4를 바꿔서 내요. 그러니까 요걸 외우고 있어야 돼. 요것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가 산출이 되려면요. 중개보수가 산출이 되려면 뭐하고 곱해야 돼요. 자, 중개보수가 산출이 되려면 여러분 뭐하고 곱해야 돼? 두 개를 곱해야지 뭐하고 곱해야 돼요? 네, 거래 금액이랑 요율을 곱해야 돼요. 요율 있죠? 수수료 요율. 그러니까 거래 금액을 알아야 돼요. 거래 금액 계산을. 거래 금액 계산. 거래에 따라서 좀 틀리다 이 말이지. 세 번째가 거래 금액에 대한 계산. 자, 첫 번째 거래가 이제 매매다. 매매 같으면 쉽잖아. 매매는 뭐가 거래 금액 되겠어요? 매매는. 매매 가격이지 뭐. 매매 가액, 매매가. 5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매매가. 자, 두 번째는 분양권 전매다. 분양권 전매에 관한 거래금액 계산은 총 분양 대금이 아니고 계약금 만약에 납부했다면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 중에서는 전부가 아니고 기납부가 된 중도금이에요. 기납부된 중도금이에요. 납부 안 된 거 말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까지 합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이 거래금이라는 얘기지. 분양권 전매는. 이거 잘 물어봅니다. 자, 세 번째는 교환입니까? 교환 같으면 서로 바꾸는 건데 교환 대상 중개상물 중에서 거래 금액이 큰 중개 대상물 가액. 그러니까 두 개 중에서 큰 거다 이 말이지. 작은 게 아니고 합한 것도 아니고 큰 거라고요. 큰 거. 자, 네 번째는 임대차 등. 전세 같으면은 뭐가 되겠어? 거래 금액이. 전세금이지 뭐. 다른 게 없잖아요. 월참이 없는 임대차 같으면요. 보증금만 있겠죠. 그러면 임대 보증금이에요. 근데 월참이 있다 그러면 원칙이 돼요. 원칙. 월차임이 있으면요. 보증금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이게 거래 금액이다. 원칙이. 그런데 예외적으로 원칙에서 나온 금액이 원칙의 금액이 얼마 미만이냐니까 5천만 원 미만이다 이 말이지. 중요한 거 5천만 원도 중요하겠지만 미만이 더 중요해요. 딱 5천만 원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원칙으로 가는 거지. 5천만 원 나왔으니까. 4,500 나왔다. 그러면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어떻게? 보증금 플러스 이건 버리고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70. 거래 금액이 좀 낮아졌죠? 보수가 낮아집니다. 5천만 원이 안 되면 임대차.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이 물어보겠지. 뭐 임대차 같으면요. 한 번 계산하고 두 번 계산해야 되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하니까 동일 중개대상물,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지. 동일이라는 말이 세 번 들어가 있네. 동일 물건이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 바뀌면 안 되고 딱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동일이라는 말이 세 번 들어갔죠. 이건 뭐냐면 집을 내가 팔면서 바로 그 짐들을 그대로 놔두면서 이제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팔면서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거지. 바로.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나는 뭐가 돼? 나는 매도인이면서 뭐가 돼? 임차인이 되죠. 나는 매도이면서 자, 나는 매도이면서 임차인이 되고 상대방은 매수이면서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지. 자, 너무 자, 그런 상황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 상황 문제 나옵니다. 박스 해가지고 갑은 매도이면서 임차인, 을은 매수이면서 임대인 이런 식으로 나와. 아, 그러면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민법에서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지 네 글자로 안 들어봤고 이거를 점유 개정이라고 해요. 안 들어봤으면 됐고 점유가 개정됐잖아.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가 돼버렸잖아. 오, 자, 뭐 방청객인 줄 알았어요. 방청객. 방청객 있잖아, 왜 그래? 박수 치고 막 이래. 오, 이러면서. 자, 이러면 매매랑 예를 들어서 임대차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매매 계산하고 임대차 계산하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임대차는 버려야 됩니다. 계산 문제 풀 때도 임대차는 X 계산하면 안 돼. 그러면 매매만 남죠. 그래서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 매매 대금만 적용시킨다. 임대차는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 답을 구해야 돼요. 만약에 임대 많이 받을게라고 임대차까지 다 해가지고 플러스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또 보기에 있다. 그러니까 또 많은가 싶어가지고 찍고 나온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들도 다 만들어놔요. 출제위원들은 보기에다가. 하여튼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이런 거 다 하셔야 돼요. 다 알아야지 계산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228페이지 밑으로 한번 꺼볼게요. 자, 거기에 보시면 중개보수 청구권이 먼저 나왔는데 언제 발생된다고 했습니까? 중개보수 청구권은 두 번째 줄에 중개계약 체결이에요. 몇 줄? 중개계약 체결이다. 바로 발생돼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있다. 제일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양가로 2번에 중개보수 지급 시기. 자, 우리 여러분들 중개보수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선생님한테 줘본 적 있습니까? 준 적 있죠? 보통 언제 줬습니까? 그렇죠. 잔금 칠 때 보통 잔금을 칠 때 잔금은 왜 친다 그래요? 잔금을 준다 그러면 되지. 지급한다 하면 되지. 왜 잔금을 친다 그래 자꾸? 잔금을 왜 친다 그러지? 잔금을 툭 치가지고 왜 잔금을 치른다. 마감하겠다. 뭐 이런 의미겠지. 치른다. 그러니까 잔금을 친다라는 표현을 쓰지. 일반적으로. 잔금 칠 때 줬죠?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잔금 칠 때 원칙이 아니에요. 원칙은 뭐냐 하니까 약정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우리가 항상 잔금을 칠 때 줬거든. 그러니까 자꾸 문제 풀 때 그게 생각나는 거야. 내가 했던 행동들이 생각나면서 문제 풀 때. 자, 그래서 원칙은 약정이에요.
중요한 거. 근데 약정이 없다. 근데 보통 약정 안 하죠. 보통 미리 줄 테니까 빨리 좀 좋은 걸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 미리 주는 사람 없죠. 특히 여러분들 미리 안 주잖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특히 뭐 미리 주겠나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가 그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안 주기 때문에 약정을 안 해, 아무 말 안 해, 뭐 그냥 아무 말 안 해, 아예. 그러면 언제냐 하니까 예외적으로 잔금 친 날인데 우리 법에는 잔금 친 날 이렇게 안 적어놨어요. 시험 문제도 뭐 잔금 친 날 이렇게 없어버리게 그렇게 안 내. 뭐라 적어놨냐면 거래 대금 지급 완료된 날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외워야 돼. 거래 대금 지급 완료일 뭐 이렇게 거래 대금 지급 완료된 날 이걸 외워야 돼. 이 단어를 외워야 돼요. 이게 소위 잔금 친 날이거든. 그래서 요거 잘 물어봐요. 이것도 우리 시험 지문에 물어본다고요. 이거 낸다고. 그죠? 예. 그거 냈다고 적어놨잖아. 보세요. 33회 때 냈다고 돼 있네. 이런 게 지문으로 다 나옵니다. 알아두시고.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자, 중개보수 청구권의 소멸은 아까 언제 되느냐 하니까 개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죠. 개업이 고의 또는 과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돼 버렸네. 그러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어떻게 한다고? 소멸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때 이제 판례 보지 말고 넘어가서요. 중개보수 계산 나오는데 중개보수 계산은 박스 안에 들어있잖아요. 뭐하고 곱해래요? 거래 금액이랑 요율, 그죠? 요율을 곱해라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래 금액 산정 부분에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매매 계약 나오는데 매매 계약은 매매 대금, 매매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번에 보시면 교환 먼저 나왔죠? 밑줄 긋습니다. 거래 금액이 큰 거예요. 작은 게 아니고 합한 것도 아니고 큰 중개대상물 가액이다. 세 번째 보시면 임대차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차는 일단은 보증금이 월차임이 없으면 보증금이 될 텐데 월차임이 있다면 월차임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원칙적으로 월차임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나온 금액에다가 보증금을 합산한다 이 말이죠. 이게 원칙인데 다만 이게 예외입니다. 그게 5천만 원 미만이다 이거지.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이 안 되면 월 단위 차임에다가 70을 곱해가지고 보증금을 합산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분양권 전매, 분양권 거래 같으면은 두 번째 줄 해보세요. 납입한 기납입금, 이게 이제 계약금일 수도 있고 중도금일 수도 있겠지. 그다음 프리미엄을 합한 거래요. 그럼 판례 보세요. 판례 보면 잘 나와 있어. 분양권 매매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거래금액 계산할 때는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계약금에다가 기납부된 중도금에다가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라고 돼 있어요.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요율의 산정으로 가볼게요. 주택이다. 네, 주택 동그라미 해보세요. 주택이다. 주택 같으면은 일단 그 한도가 이렇게 받는 거지.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그 일방의 범위가 우리 법에 나와 있는데 그 일방 범위가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표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자, 매매 교환하고 임대차 등이 분리가 돼 있죠. 자, 매매 교환 같은 거 먼저 보세요. 매매 교환은요. 거래 금액이 6개로 분류가 돼 있어요. 5천만 원 미만부터 해가지고 제일 큰 게 15억 이상이잖아요. 이거를 외울 때 일단은 5천만 원 미만이랑 5천만 원 이상부터 2억 원 미만 이거를 이제 따로 외워. 따로. 그 다음에 밑에 네 가지 있죠. 2억 원, 9억 원, 12억, 15억 이런 식으로 이 숫자만 외워요. 2, 9, 12, 15 이런 식으로. 다 이상이니까. 그래서 2개 끊고 4개 끊어가지고 전화번호 외우듯이 오른쪽에 상한 요율을 보시면은 65국에 이렇게 외워요. 65국에 4, 5, 6, 7. 맞습니까? 65국에 4, 5, 6, 7 이렇게 외워. 2, 9, 12, 15, 4, 5, 6, 7이잖아요. 번호가 연달아 돼 있으니까 쉽게 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65국에 외우고 4, 5, 6, 7 이렇게 외워요. 그러면 이제 금방 다 외워져. 벌써 다 외웠잖아 지금. 한 세어 말고 보면 다 외워지는 거지 뭐. 우리 뭐 보통 머리가 어디? 그죠? 자, 임대차 등, 임대차 등. 자,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자, 임대차 등은 금액이 약간 달라. 5천 미만은 똑같아요. 5천 미만 똑같지.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줄어들었어. 5천 이상에서 1억 미만이야. 1억 미만이고, 그 다음에 1억부터 하겠지. 1억, 6억 나와요. 12억, 15억 똑같고, 1, 6, 12, 15 이런 식으로 외워, 숫자만.
숫자로 잘 외우잖아, 그죠? 자,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외우듯이 한 단계 낮아졌잖아. 54국에 3, 4, 5, 6 이렇게 외워요. 자, 그 옆에 보니까 뭐 한도액이 막 적혀 있네. 자, 한도액이 적혀 있다. 이 말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 지문에도 한도액이 있을 수 있어. 문제, 한도액. 한도액이 있고, 우리가 구한 답은, 우리가 구해서 나온 거는 한도액이 아니고 산출액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해서 나온 거 있죠. 곱하기가 나온 거는 그건 산출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시험 지문에 한도액이 있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게 산출액인데, 산출액이 있고 한도액이 적혀 있어. 그러면 둘 중에서 뭘 받아야 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둘 중에서 뭘 받는다? 적은 걸 받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둘 중에 적은 걸 받아요. 산출액이 적으면 산출액 받고 한도액이 적으면 한도액 받아요. 무조건 한도액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표 밑에를 보세요. 동그라미 니은. 그래가지고 기준이 어떻게 되냐 보니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 같으면요 시도조례로 정한다는 거지. 맞죠? 자, 주택 외로 가볼게요. 이제 그러면 주택 외 같으면은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 쌍방으로부터 각각받는데 그 일방의 범위가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잖아. 일단은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서 1,000분의 9 이내에서 고민때 협의 결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니은 같은 거 보세요. 니은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중개 보수는 일단은 중개보수 요율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 요율 한도표에다가 명시를 해. 그래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주택 외의 중개상물에 대해서는. 주택은 시도조례니까. 자, 뒤에 하나 넘어가 볼게요. 이제 특수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해가지고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조문 보지 말고 조문 밑에 볼게요. 동그라미 기역. 자,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라고? 85제곱미터 이하. 이건 외워야 돼.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도 시설 갖추어졌고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이런 시설 갖춘 오피스텔을 주거 오피스텔. 자, 거기 보니까 매매 교환 마찬가지 일방으로 쌍방으로부터 각각받던 그 일방의 범위가 매매 교환은 얼마라고요? 상한요율이 1,000분의 5, 0.5%. 그 다음에 임대차 등은 얼마라고요? 1,000분의 4. 해봐야 돼. 요거는 요율 자체를 안 줍니다. 자,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가면은 중개보수 청구 제한 기준이 있는데 매매 등이 동일 기회다라고 돼 있죠. 밑줄 긋습니다. 동일물, 동일중개상물, 동일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이서의 거래가 어떻게 됐냐?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네. 동일한 말이 3번 들어갔죠? 그러면 임대차는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시키겠다. 복합 용도의 경우 보세요. 복합 용도는 주상 복합이란 말이죠. 그럼 뭘 따져야 됩니까? 주택의 면적을 따져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이거 뭘로 보겠다? 주택으로 보겠다 이 말이지. 주택의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기준으로서 주택의 경우만 해당되겠죠. 중개 대상물 소재지, 그러니까 주택의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달라.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주택 같으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를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분사무소도 마찬가지. 분사무소에서 주택을 중개한다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가 된다 이 말이지. 자, 주택 외에 뭐 상가라든지 아니면 토지가 그 토지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잖아요. 토지 소재지랑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어떡하지? 뭘 봐야 되지? 토지 소재지랑 사무소 소재지가 달라. 그럼 어떻게 해요? 뭘 봐야 돼? 사무소 소재지 뭐? 오늘 집에 가지 말고 다 남아. 일단 주택은 시도조례예요. 토지는 시도조례가 아닌데. 그러니까 갑자기 헷갈리는 거야. 이제 막 이렇게 내버리면. 토지 소재지랑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어떡할 건데? 뭘 봐야 돼요? 국토교통부를 봐야지.
빨리 대답하세요. 알면은 국토교통부를 봐야죠. 그죠? 이게 약간 공부가 조금 이렇게 되고 해야지 생각이 나는 것들이에요. 처음은 몰라. 처음에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면 잘 안 물어보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봐도 가르쳐 드린 거 지금. 그죠? 모른다니까 이게 대답이 안 나와요. 이게 대답이 나오는 거는 한 번 이상 했거나 한 사람들이야. 아니면 열심히 공부했거나. 저번에 할 때. 그러니까 토지의 소재지하고 사무소지가 다릅니다. 국토교통부령이야. 에? 자, 토지 매매. 토지 매매다. 그럼 요율 얼마? 1,000분의 9예요. 토지 매매. 토지 임대차 얼마? 요율. 토지 임대차 요율 얼마? 돈 바꿨나 이래가지고 뭐. 예, 보자. 그러면서 이거 얼마 드리면 돼요. 보세요. 가만 기다려보세요. 이러면서 보자. 이러면서 막 찾아보고 막 얼마지? 이러면서 막 바로 갚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토지 임대차 어떤 요율? 토지 임대차. 어? 걔는 또 치지. 여기 또 칠이 뭐야? 거기서 토지, 상가, 공장 이런 거 좋죠. 토지나 상가나 공장 같은 거는 거래 관계없이 무조건 1,000분의 9예요. 국토교통부령 저기 에? 주거용 오피스텔 빼고 나머지 1,000분의 9잖아.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교환을 나누고 임대차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그 외에 주택 아닌 것들은 전부 거래 관계없이 1,000분의 9예요. 자, 하여튼 보수는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 도망갑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밑에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거기. 큰 4번에 보시면요. 밑에 4번에, 양가로 4번에. 초과 보수에 반환 의무라고 요율 및 한도액을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 자, 그러면 초과분은 무효란 얘기지. 강행벽 꾸렸어. 자, 초과해서 만약에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당이득 반환해야 돼요. 반환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실비가 나오는데, 실비는 이제 실제 드는 비용이라 보시면 돼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양가로 이번에 실비의 범위 한도에서 실비 범위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기역,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고요. 니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그 한도는요, 실비의 한도는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시험 문제 물어봤습니다. 실비의 한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실비의 청구는, 자, 누구한테 청구하는가?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매도인 같은 권리 이전 의뢰인한테 청구합니다. 왜? 매도인을 대신해서 하는 거거든, 이 권리관계 설명은. 맞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권리 취득 의뢰인한테 청구한다는 사실이지. 자, 오른쪽에요. 시도조례 기준으로서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다. 요거는 뭐 앞에 거랑 좀 비슷하네, 그죠? 그 정도로 보시면 돼. 됐고. 넘어가 볼게요. 자, 244페이지에 정보망 요거 조금 설명하고 좀 쉴게요. 정보망.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네트워크 망이다 이 말이야. 통신망,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은 국장이 나와. 이거는 사설망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하는 망이에요. 그래서 그 국장이 나와. 국장이.
누구 상호간이냐면 개업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 간 이 말이에요. 개업상호간. 여기는 개업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개업과 의뢰인간 나오면 틀렸어. 그러니까 의뢰인 상호간 나오면 당연히 틀렸지. 그래서 목적이 뭐냐 하니까 매매 등에 관한 정보 공개. 두 번째가 유통 촉진. 세 번째가 거래 질서 확립. 이 목적은 우리 잘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이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설치, 운영할 자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정보망, 거래 정보망 지정권자 누굽니까? 지정권자가 국장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 자리 국장입니다. 그러면 취소권자도 누구야? 국장이지. 지정해 준 사람이 뺐습니다. 에? 지정권자하고 취소권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은 사람 이름이 있어요. 이름 뭐라 부릅니까? 이름 거래 정보 사업자라 불러요. 줄여가지고 뭐라 부릅니까? 줄여가지고 거정사 이래 불러. 거정사. 줄여가지고 뭐라고? 거정사. 거래 정보 사업자. 누군지 알죠? 거래 정보 사업자. 자, 그러면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요건이 5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지정에 관한 요건이에요. 첫 번째, 전기통신 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 사업자가 돼야 돼요. 부가통신 사업자. 통신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가가치 창출이 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두 번째, 이 정보망에 가입을 해서 이용하겠다고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 수를 확보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요새 물어봤어. 여기에 개업 공인중개사 나와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나오면 틀렸어요. 공인중개사를 확보하는 게 아니에요. 왜? 기업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기업의 수를 확보해야 돼요. 기업이 가입돼야 돼요. 기업이. 그래서 요 자리까지 다 물어보는 거야. 우리 시험은. 가로 해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다 봐야 돼요. 가입이용 개업수, 가입이용한 개업의 수를 몇 명을 확보하자면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 확보가 돼야 돼요. 전국적으로. 두 번째, 이 500명 안에서 2개 이상 시도, 2개 이상 시도면 특광도, 특도를 말해요. 특광도, 특도. 여기에서 각각 몇 명이다? 30명이에요. 확보가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컴퓨터 전문가가 필요해요. 컴퓨터 통신망이니까. 컴퓨터 전문가가 누구냐? 정보 처리, 기사, 몇 명 이상? 1명 이상. 자, 네 번째가 부동산 전문가가 필요해요. 부동산 전문가 누구? 공인중개사 몇 명 이상? 1명 이상. 똑같아, 1명 이상. 확보해야 되고. 자,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네. 컴퓨터는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는 정도로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성능하고 용량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필요하다. 이 컴퓨터는 누구의 컴퓨터예요? 누구의 컴퓨터야? 기업의 컴퓨터가 아니에요. 누구? 거정사의 컴퓨터지. 거정사의 컴퓨터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막 들어가는데, 이건 거정사의 컴퓨터잖아.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컴퓨터를 갖춰야 된다고. 기업 컴퓨터가 아니에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외워야 돼. 요거는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500명에다가, 그죠? 2개 이상 시도에 각각 30명에다가 기사 1명에다가 공인중개사 1명. 물어봤다고. 가로 형태로 해가지고, 박스로. 요거를 외워놔야지 바로 지정 절차에서 첨부 서류가 결정이 돼. 그 첨부 서류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요거를 외워두면 여기서 증명한 거 그대로 서류 가져오면 되니까. 자, 그럼 두 번째가 지정 절차로 가볼게요. 자, 지정을 받고 싶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첫 번째, 지정 신청을 합니까? 누구한테 신청합니까? 국장한테 가야 되겠네. 국장이 지정권자니까 국장한테 가. 그러면 지정 신청서가 있겠죠.
서식이 있어요. 지정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플러스 여기에 5가지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요거는 애우는 게 아니야. 그대로 가져오잖아. 보세요. 첫 번째, 부가통신 사업자임을 증명해야 되죠. 그러면 부가통신 사업 신고서 제출 확인 서류. 요거 내야 됩니다. 두 번째, 가입비용 신청한 개업의 수가 500명임을 증명해야 되죠. 그러면 가입비용 신청서가 있을 거 아니야. 가입비용 신청서 몇 부? 500부. 및 개업들이 가입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죠. 개업임을 증명하는 게 뭐예요? 나는 개업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는 등록증이에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이지. 사업자 등록증은 아니고 일단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나는 개업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 등록한 사람. 등록증을 원본을 가져가야 돼. 사본 가져야 돼. 사본 가져가야 돼. 원본 어디서 해야 돼? 원본은 계셔야죠. 원본 떼가지고 아이고 막 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사본이 조심하셔야 돼. 여기에 사본이에요. 자, 세 번째가 정보처리 기사 한 명 확보하라고 했죠. 그러면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당연히 뭐 사본이지. 원본은 지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원본은. 자, 네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되겠죠. 다섯 번째 컴퓨터 증명해야 되지. 그 컴퓨터 이름이 주된 컴퓨터라 그래. 주된 컴퓨터의 성능하고 용량 확인 서류 이렇게 애우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거는 지정 요건을 애우고 있으면 요거 바로 첨부 서류 결정되죠. 이거. 자, 그래가지고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돼.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주냐 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청했죠. 그럼 두 번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지정을 하고 지정 대장에다가 기재한 후에 지정서라는 거를 교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정서를 교부받았으니까 거리정보 사업자가 된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뭐 했냐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지정을 받은 날부터예요. 신청이 아니고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몇 월? 3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장의 승인, 운영 규정 승인 받아야 돼요. 운영 규정 승인, 국장 승인. 그리고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한다. 그럼 변경 승인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당연히 변경 승인 받아야지. 또 한 갖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해야 된다. 되겠죠? 만약 설치 운영 1년 이내에 안 한다? 그러면 안 하고 싶네 그러면서 지도사유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정보망을 운영하면서 거래 정보 사업자가 정보 공개할 때 세 가지 의무가 발생이 돼. 아무렇게나 공개하면 안 되고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여 공개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거는 공개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개업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에 공개된다. 두 번째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개업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지. 당연하죠. 이게 의무예요. 세 가지. 정보 공개 의무. 자, 네 번째가 개업 공인중개사도 두 가지 의무가 발생이 돼. 정보 공개할 때 개업도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됐지. 그리고 정보망을 이용한 거래에서 거래가 완성이 됐어. 계약이 체결됐어. 그러면 거래가 완성이 됐다는 사실,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거정사한테 통보해 줘야 돼요. 정보망에서 내려야 되니까 정보를. 두 가지 의무예요. 그러니까 의무기 때문에 이거 다 위반하면 제재가 있다 이 말이지.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지정 취소. 뭐에 대한 지정 취소?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예요. 취소권자가 누굽니까? 국장이죠. 중요한 거는 무슨 취소냐 하니까 취소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상대적 취소예요. 끝이 어떻게 끝나야 돼?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해야 한다로 끝나면 틀린 거예요. 자, 5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부정,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 부정 지정 받았으니까 치수사유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죠. 두 번째, 운영규정 있죠. 3개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정해가지고 국장 승인받으라고 했죠. 그런데 운영규정에 대해서 승인을 안 받았어. 변경하고자 하는 게 변경 승인 안 받았어. 그리고 운영규정을 어떻게 해서 위반해서 운영을 해버렸다 이 말이야. 여기 위반해서 운영만 해도 취소사유에 들어가요. 하나, 둘, 셋. 어떤 걸 해도 다 취소사유에 들어간다고. 자, 세 번째는 제목을 붙이면은 정보 공개 위반이다는 얘기지. 정보 공개 위반이다는 얘기예요. 정보 공개 위반. 자, 여기에서 보면 요거 그대로 들어와요. 여기에 하나, 둘, 셋. 요거 있죠, 요거. 정보 공개 의무 있죠. 요게 요로 그대로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가. 어떻게 위반한 거냐? 기업 말고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걸 공개했다. 이거. 다른 정보를 공개했다. 그 다음에 차별 공개했다. 이거예요. 요거 외워두면 요거 그대로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라고 했죠. 근데 설치 운영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지정 취소사유에 들어간다 했죠. 다섯 번째는 개인인 거정사가 사망을 하거나 법인인 거정사가 해산을 하는 거예요. 자, 조심하셔야 돼. 여기서 법인인 거정사가 나왔단 말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법인인 개업은 이 거정사 할 수 있습니까? 정부망을 운영할 수 있냐고. 법인인 개업은 할 수 없지. 왜? 경업 위반이에요. 경업에서 6가지 업무밖에 못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때 말하는 법인은 거정사 지정을 받은 다른 일반 법인이에요. 아시겠죠? 자, 취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하기 전에 청문회를 해요. 청문을 원래 실시해야 돼요. 취소는. 그런데 사망해서는 청문한다 안 한다? 아니, 청문하지 않지. 왜? 사람이 없어 지금 들어볼 사람이. 청문을 하고 싶어도. 청문하고 다시 가. 그게 아니잖아. 요거 하여튼 사망해서는 청문 안 한다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자, 요거 어떻게 암기하냐? 암기법 있죠. 자, 저번 주에 잠시 말씀드렸죠. 여기. 자, 여기 보시면 부, 그 다음에 부운. 자, 말 그대로 얼굴이 부어있다 이 말이에요. 부운. 자, 사람 이름 나와야 되겠죠. 누가 부어 있어요? 정일사라는 사람이 얼굴이 부어있다 이 말이지. 정일사는 어디 살아요? 어디 살아? 특벽시 이판리에 살아요. 계속 얘기를 해야 돼. 계속. 특벽시 이판리에 살아요. 정일사가. 그 공금지가 누구 땅이라고? 정일사 땅이에요. 그래도 정일사가 특벽시 이판리 이장 선거에 나갔다가 우리 부어 있으니까는 포스터가 안 나와서 뭐 했다고? 기권했잖아요. 그래 기권해가지고 기권금을 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내기 전에 공시하고 내고 난 다음에 그냥 미안해가지고 뭐를 줬어? 배를 줬다. 배를 얼만큼? 한 입 줬다 이 말이잖아요. 연간을 지어가지고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스토리를 생각하고. 스토리를 잘 모르겠으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옆에 사람도 잘 모른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스토리를 생각하셔야 돼. 그래야 잘 외워져요. 이거 부운 정일사.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고. 자, 그러면 밑줄은 그러면 좀 쉬었다 끌게요. 밑줄은요. 좀 쉬었다 끌겠습니다.